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 정권 의혹을 수사하는 3특검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유상임, 안덕근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줄 소환됐습니다. 자, 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첫 소식 송진섭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 고검으로 들어섭니다.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팔을 잡고 특검 관계자가 안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 소환에 나섰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신자원부 장관을 소환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상임 가기부 장관도 오후 3시 30분 소환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했다가 폐기하라고 한 경위 등을 조사받았는데 특검의 피의자로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특검은 안덕근, 유상임 두 장관을 상대로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는 아닙니다. 당시에 국무회의 참석하셨을까요? 아니요, 못했어요.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냥 가는 겁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연락을 돌린 걸로 지목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사흘 뒤로 잡힌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출석 조사 전까지 대통령실 관계자와 전 정무 국무위원 소환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달고 본격적인 수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들여다볼 의혹이 총 15가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랬듯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한 조기 소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할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5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5개 의혹에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관련 사건과 수사 방해까지 수사 대상입니다. 최상병 특검도 김 여사가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고 제가 만약에 전화라도 한번 통화했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두 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우선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처럼 김 여사도 여러 번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송원석 신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강한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시작하자마자 허리를 90도 숙였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물러설 곳이 없다며 혁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안으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면서 비대위원장 측 관계자는 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한 건 처음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사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안 마련, 야당다운 야당,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이란 방향도 제시했지만 당 안팎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껍질은 친이는 껍데기에 껍데기를 더해서 덮어놓고 올인원으로 자 우리 혁신합시다 하면
어떻게 혁신이 될까요? 한 비대위원은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몸부림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안철수 의원. 의사 출신인 그는 국민의힘을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로 진단하며 메스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출마하려던 전당대회 나가지 않고 제대로 대선 패배 백서를 쓰겠다고 합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당은 사망 선고 직전인 의식불명 상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메스를 들겠다며 의심과 회의, 저항과 혼란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수의 진도 쳤습니다.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할 사람이 제대로 인적 청산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혁신위원은 원내외뿐 아니라 외부 인사 인선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안 위원장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선 패배 백서 TF팀장은 외부 인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들을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8월 전당대회 전까지 짧은 시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혁신위를 띄운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말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바라는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분명히 장마라는데 정작 비는 오지 않고 후텁지근한 무더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장맛빛 예보도 없는데요. 자, 이대로 올해 장마는 끝나는 걸까요? 김재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상청은 오는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 소식 없이 무더울 걸로 내다봤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 위치한 태풍의 씨앗 열대요란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올리면서 우리나라를 뒤덮었고 그 영향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해 마치 장마가 끝났을 때와 같은 한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체 전선은 북한 지방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현재 유지되면서 우리나라는 수일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와 규슈 등 남부 지역에 장마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달 중순까지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강수 예보가 없으면 일본 남부처럼 이대로 장마 종료가 선언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북한까지 올라간 장마 전선이 남부지방까지 내려오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장마가 이대로 끝난다면 예년보다 나흘 빠르게 시작해 3주 정도 먼저 끝나게 됩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다시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열대요란이 태풍으로 변해 움직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내려와 정체전선도 다시 남하할 수 있습니다. 기압계 변동성이 큰 만큼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전국 곳곳이 가마솥처럼 펄펄 끓고 있는데요. 이 강릉은 올해 처음으로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이 30도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더운지 강릉 해변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그래도 해변가인데 좀 시원하진 않은 거예요? 네, 강릉 경포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됐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인데요. 이곳 백사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릉의 최저 기온은 30.3도로 초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지난해보다 20일이나 빠릅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잠을 설친 시민들은 밖으로 몸을 피했는데요.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후텁지근한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사방이 다 열대야같고 그냥 하루 종일 사우나에 있는 느낌이에요. 바람이 부는 해안가는 나은 편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을 가봤는데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놓은 실내는 25도로 선선하지만 밖으로 나가자 35도를 훌쩍 넘습니다.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일하는 튀김집은 45도까지 올라갑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땀이 안으로 그냥 쭉쭉 흘러내려요. 오늘도 대구의 낮 기온이 36.4도까지 치솟았고 강릉 36.3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부산도 30도를 넘겼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예보됐는데요. 잠 못 드는 밤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해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상 고온에 이런 희귀한 구름까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바다 먼 곳에서 포착된 거대한 구름. 마치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29일 포르투갈 오바르 해변 등에서 발생한 이른바 두루마리 구름으로 평소에 보기 힘든 광경이 연출된 겁니다. 최근 포르투갈은 낮 최고 기온이 46도에 달할 정도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질 무렵 밀려온 찬 공기가 달궈진 공기를 밀어 올리며 이런 구름을 만든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더위를 참지 못한 시민들이 생강에 뛰어들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힙니다. 어제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달하자 프랑스 정부는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남부 원전의 가동까지 중단시켰습니다. 영국의 한 저수지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다리가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일주일 넘는 폭염이 이어지자 유엔사나 세계기상기구는 폭염을 일상으로 여기자는 취지로 폭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y 2050, about half the European population may be exposed to high or very high risk of heat stress during summer. 유럽과 달리 지구 반대편 남반구의 남미 대륙은 이상 한파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7월 평균 최저 기온은 7에서 8도 정도지만 어제는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며 이례적 한파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오늘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휴게소 식당가에서 손님들이 식사 중입니다.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유리벽을 뚫고 안으로 돌진하고 순식간에 사람들을 덮칩니다. SUV 차량은 배식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쓰러진 손님들은 몸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32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 식당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진입을 막는 보호 말뚝이 있던 곳인데요. 이 사고 차량이 치고 지나가면서 통째로 뽑혀나갔습니다. 악셀레이터를 아주 길게 밟아야 하는 소리, RPM 올라가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이 사고로 시민 10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중 5명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8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중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에게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불과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유유히 차를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도로를 역주행해 지나가는 차량.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더니 방향을 꺾어 역주행 상태로 도로에 멈춰섭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운전자는 나와보지 않습니다. 잠시 뒤 운전석에서 내린 건 20대 여성. 사고를 내놓고도 차도 위를 천천히 걸어 사고 시점에서 멀어집니다. 그 사이 운전석이 빈 상태로 사고 차량은 계속 직진해 시내버스와 충돌합니다. 서울 은평구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연쇄추돌 사고를 낸 건 어제 오후 4시쯤. 여성은 앞서 경기 고양시에서 승용차와 첫 번째 접촉사고를 내고
4km 떨어진 서울 은평구로 차를 몰고 와 오토바이와 중앙분리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여성은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분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시길래 문 열고 나가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계속 막 물만 드시고 계세요. 조사 결과 여성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면허도 없는 고등학생들이 남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격을 피하려 차를 버리고 달아나기도 했는데요. 홍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을 가로질러 방향을 돌리는 흰색 승용차 뒤로 경찰차가 따라붙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방향을 틀어 승용차 진로를 막아서자 승용차 문이 열리고 10대 남성들이 뛰어나와 달려갑니다. 운전석이 빈 승용차는 트럭과 부딪히고 달아나는 10대 남성을 주유소 직원이 막아서자 도로 위에 넘어지더니 벌떡 일어나 다시 도망칩니다. 건너편에 있던 다른 시민도 달아나는 남성들을 뒤쫓습니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를 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 15분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승용차 탑승자들은 모두 고교생이었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겁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야 튀어 이러면서 대개 차문이 다 열리고 다 도망가니까 차는 진행이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애들을 제어해야 되겠다. 경찰은 운전을 한 고등학생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동승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휴대전화 메모장에 주요 정보 적어두는 경우 많으시죠? 이 점을 노리고 휴대전화를 훔친 뒤 계좌 이체는 물론 대출까지 받은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년여간 이렇게 훔친 돈이 2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식당에 들어오는 남성, 연신 주위를 살핍니다. 업주가 자리를 비운 걸 확인하더니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사라집니다. 훔친 건 휴대전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계좌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피해액은 700만 원 이상 커졌습니다. 휴대폰에 모든 게 다 들었잖아. 통장에서 인출해갔지, 카드사에서 양쪽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갔지. 꼬박 3일을 장사를 못하고 몰고 다니면서. 20대 A씨는 지난 1년여간 서울과 대전 등 전국을 돌면서 규모가 영세한 식당과 옷가게에 들어가 업주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휴대전화 메모장이나 케이스에 적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노인들이 휴대전화 잠금 설정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45명,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A씨는 전과 27범으로 출소 10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밀번호 이용해가지고 현금을 설치하고 한 거죠. 유흥비라든지 그런 데 다 탕진한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경찰은 휴대전화에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함께 두지 말고 잠금 및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하길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떼지어 날아다니는 러브버그 때문에 시민들의 불쾌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유입된 걸까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계양산 등산로 곳곳에 러브버그 사체가 가득합니다. 우와. 저거 다 시체야? 검은 밧줄인가 했더니 끈끈이 덫에 달라붙어 죽은 러브버그였습니다. 벌레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등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냄새가 너무 나서 발에 밟히는 것도 장난 아니고 혐오스러울 정도? 국립생물자원관이 러브버그 개체를 분석해보니 중국 칭다오 지역 러브버그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동남부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던 러브버그가 기후온난화로 인해 한반도까지 넘어온 겁니다.
2015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된 러브버그의 확산 추이도 확인해봤습니다. 2022년부터 서울 서북부 지역에 집중 출몰하다가 2023년부터는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하며 동쪽으로 퍼지는 양상입니다. 처음에 대발생했던 은평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목동 지역 그리고 북한산 지역에서도 현재도 많은 개체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동에 가봤습니다. 창문 열면 들어와요. 천장에도 막 붙어있고 무서워요. 9시 출근해가지고 한 10시, 10시 반 사이면 다 쓸어내요. 바글바글하고 이거 저녁에도 더 많아, 저녁에. 해 넘어가면 훨씬 많아요. 러브버그는 불빛을 보면 모여드는 습성이 있어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에 최적화된 곤충입니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러브버그 출몰 지역에 LED 포집기를 설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LED 포집기의 효과를 시험한 뒤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부동산 민심에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가 계속되자 처음으로 세금도 건드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냈고 대출을 조인 부동산 대책에 실수요자의 역차별 부작용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금융위원장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죠.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던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진 의장은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대통령 공약은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말씀이라고 열어뒀습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주춤하고 있는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 부작용을 논의했습니다. 일괄적인 대출 규제로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2030 반발 등을 고려한 만남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재개발 이주민 등이 피해 볼 수 있으니 세심하게 봐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당정협의 정례화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대출 문턱을 높였더니 그 틈을 타 이른바 작업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서류로 집값의 절반 넘는 금액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건데요. 그 실태를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는지를 묻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댓글이 줄지어 달립니다. 주택담보사업자 대출은 이번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집값의 최대 90%대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자가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출 모집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매매 사업자를 만들고 나서 그 사업자로 뭐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매매 사업자 대출은 대부분 한도는 60%예요. 사업 증거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세무사님이 3개월 전부터 사업을 했다라는 증거들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뭐 골프채라든지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비용 받았다. 그렇게 뭐 대단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대출 의뢰인이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해주는 일명 작업 대출입니다. 대출금이 지급되면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1억 원 넘게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사업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증명이 안 되면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뭐 수십, 수백, 수천 건 되다 보니까 한 지점별로 현장 불사를 다 못 나가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편법, 꼼수 대출을 막기 위한 촘촘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지은 불법 이민자 수용소를 찾았습니다.
주변에 악어가 득실돼 탈출은 어려울 거라며 이곳에 수감될 불법 이민자들에게 엄포를 놨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방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 안에 2층 침대 여러 대가 빈틈없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창고형 매장을 연상케 하듯 넓은 공간에 이런 구조물이 줄지어 펼쳐져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수용소 주변은 열대 늪지대로 둘러싸여 있고 야생 습지엔 악어를 포함한 각종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에 새로 조성된 약 3,000명 수용 규모의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 모습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로 불렸던 샌프란시스코 엘커트레즈 감옥의 명칭을 빌려와 악어 엘커트레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곳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변이 악어로 둘러싸여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teach them how to run away from an alligator, okay? If they escape prison. Don't run in a straight line. Run like this. And you know what? Your chances go up about 1%. 불법 이민자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도 이민 세관 단속국 모자를 쓰고 있는 악어무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원조 엘커트레즈 감옥도 62년 만에 재개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위해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을 전국 곳곳에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히 일본을 겨냥해 버릇이 없다며 상호 관세를 대폭 올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연일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엔 일본에게 부과한 상호 관세율 24%를 10%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인 미일 협상 상황에 화가 난 듯 일본을 향해 버릇이 없다는 격한 발언도 했습니다. They're very tough. You have to understand they're very spoiled. That's what we need. And therefore you pay a 30%, 35%, or whatever the number is that we determine. 특히 1기 행정부 당시 친밀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거명하면서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현직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해선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Abe was one of my closest friends. As you know, the new prime minister is great. He's a very strong guy. 연일 일본을 콕 집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동차와 쌀로 압박해 유리한 협상 상황을 만들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성실하게 협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米国政府関係者の発言等のに逐一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存じます。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트럼프가 일본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미일 관세 협상 상황이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수뇌부를 불러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간부들이 시 주석의 연설을 받아 적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일각에서 불거진 건강 이상, 퇴진설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회의장 가운데 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을 나머지 참석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시 주석이 주최한 중국 공산당 회의인데 시 주석 이하 중국 내 권력 서열 7위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筑牢对党忠诚，厚植为民情怀，纯正道德品质，保持清正廉洁。 최근 시 주석의 실각설이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고 내부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시 주석이 5월 말 약 2주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자 반중 인사를 중심으로 실각설이 제기됐습니다. 6월 들어 외교 일정이 재개되며 소문은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지난달 27일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이 실각설을 재차 거론하자 다시 확산된 겁니다. 대만 언론은 시 주석 측근들이 숙청되고 군서열 2위인 장유샤 부주석이 군부를 장악했다는 내용까지 보도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장 부주석도 시 주석의 말을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실각설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9월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시 주석의 연설 계획까지 미리 공개하는 등 각종 의혹을 잠재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커피값도 오르고 라면값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550원 라면, 2,000원 커피 같은 초저가 상품에 당연히 눈이 가죠. 그런데 싼 게 빚을 떡일 수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초저가의 배신, 경제카메라 여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 마리 5,000원 프라이드 치킨을 사기 위해서인데 문이 열리기 무섭게 준비한 치킨이 동인합니다. 서민들 위해서 이런 행사가 좋은 것 같아요. 치킨 한 마리 가격은 재료값 등 비용에 마진을 붙여서 정해지죠. 그런데 초저가 제품은 반대로 5,000원이라는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재료값과 마진을 맞춥니다. 이런 방법을 가격 역설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550원 라면과 980원 우유, 5,000원대 위스키 제품이 모두 소비자 마음을 잡기 위해 내놓은 초저가 제품입니다. 품질은 어떨까요? 식품 전문가들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반 초코 우유는 원유 함유량이 70%인 반면 980원 초저가 우유는 10%에 불과합니다. 혼합 분유, 탈지 분유, 유청 분말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550원 라면에는 건더기 스프 없이 분말 스프만 들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내놓은 5,980원 위스키는 중국산 원액을 넣어 일반 위스키보다 맛과 향이 떨어집니다. 용기도 유리 대신 플라스틱에 담겨 있습니다. 물을 넣어서 알코올 도수를 40도로 맞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물맛이 좀 더 많이 난다. 저렴한 가격에 625ml 대용량으로 광고하는 2,000원 커피. 하지만 얼음을 빼고 일반 커피 전문점의 355ml와 비교하면 용량이 비슷합니다. 가장 가격이 싸다고 하지만 실제 용량을 따져보면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감자 한 박스를 5,990원에 팔면서 가장 싸다고 홍보합니다. 100g당 가격을 비교해보니 인터넷에서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고물가 속에 기업들이 앞다퉈 초저가 마케팅을 펼치면서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와 판단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여인선입니다. 사용자 경험, 요즘 자동차 업계의 화두입니다. 자동차 만들 때 기술자가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이 원하는 대로 만든다는 건데요. 자, 새 자동차 설계 단계부터 가상현실 속에서 운전자들이 직접 차 몰아보고 의견 낸다는데 김태우 기자가 경험해봤습니다. 실제 자동차 크기의 모형 차량 앞에 놓인 대형 화면에 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현실 속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모의 운전 장치입니다.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곳은 가상으로 구현된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인데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의 속도감이나 차량 방향을 바꿀 때 오는 진동까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모의 운전에 참여한 고객들의 시선이나 운전 습관 등의 데이터는 모두 실시간으로 수집돼 차량 연구 개발에 쓰입니다. 다른 방에서는 가상현실 안경을 쓰고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느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차량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글레오, 트렁크 열어줘. 스튜디오 방문객 누구나 자동차를 직접 만지고 몰아보며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과정을 오픈하고 직접 소통하여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차량 개발에 반영합니다. 운전자들의 경험을 설계에 반영하는 건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벤츠는 주행 중 지도를 보는 게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운전자 앞유리에 방향 안내를 띄워줍니다. It will place directions right in your line of sight. No need to take your eyes off the road anymore. 테슬라와 볼보도 운전자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차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70세 이상은 신규 회원 가입이 금지된다. 한 골프장 약관입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정했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일까요? 고령자를 위한 안전장치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봤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도권 골프장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70세 이상은 신규 회원 가입을 할 수 없게 야권을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회원권을 사려다 거부당한 70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최근 인권위는 나이 차별을 시정하라고 골프장에 권고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회원 가입 연령 제한이 고령자들의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골프장 전체 회원 중 절반 가까이가 70세 이상인데 지난 3년간 70세 이상의 사고 비율은 13.6%에 그친다며 연령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나이 제한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니 뭐 70살 넘었다고 무슨 안전사고가 발생해? 오히려 안전사고는 젊은 분들이 세게 치고 멀리 치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지. 나이 들다 보면은 좀 굼뜨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행동이 느리니까. 골프장 측은 70세 이상 신규 회원을 받으면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료 상승이 우려된다며 필요하면 인권위 결정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우리 소방관들 몸 던져 불 끄고 구조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매일 119원씩 차곡차곡 모아서 화재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100번째 기적의 현장에 김동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캄캄한 밤, 판잣집 안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은 잡혔지만 집안은 가재 도구 하나 건지지 못할 만큼 다 타버렸습니다. 세 달이 지난 오늘 화마가 집어삼켰던 집터에는 근사한 새 집이 들어섰습니다. 새 집을 선물한 건 인천 지역 소방관들입니다. 집을 잃고 막막해하던 오빠의 심정을 알기에 동생은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오빠는 길거리에 그냥 주저앉아 계셨고 그냥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어떡하지 일일이 다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어떡하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도 진짜 부족할 것 같아요. 하루에 119원씩 인천 소방관들이 6년간 차곡차곡 모은 돈이 쓰였습니다. 화재 피해자들을 위해 시작한 119원의 기적 기부 캠페인입니다. 오늘이 100번째 기부였는데 3,400만 원으로 집을 짓고 200만 원은 생활비로 지원했습니다. 3개월 전 현장에서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집이 전체가 다 무너져서 그냥 70% 이상 타면은 저희가 소방관들은 전소로 보거든요. 인천 지역 소방관 70%가 참여 중인 119원의 기적. 소방대원들의 마음이 불길보다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음료수라도 좀 드시고 가셔야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미국의 한 폭죽 창고에서 난 불이 안에 있던 폭죽에 옮겨붙어 대형 폭발로 번졌습니다. 축구장 45개 면적이 불탔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불이 난 공장 건물이 연기로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이후에도 번쩍거리며 여기저기서 불꽃이 튑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폭죽 보관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쌓여있던 폭죽에 불이 붙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 화재로 연기가 4.5km나 치솟았고 불이 번져 축구장 45개 정도 넓이를 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u know, it shook again. We thought it was an earthquake.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호텔 입구에 남성 3명이 모여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앞으로 걸어가던 중 무언가에 놀란 듯 뒷걸음질칩니다. 그 순간 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이들을 덮치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 호텔 벽에 부딪힌 뒤에야 멈춥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한 호텔에서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고 현지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벽에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고 주변엔 망치와 드릴이 널려 있습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린 남성이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쓸어 담고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인도 텔랑가나주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한 남성이 벽을 뚫고 침입해 우리 돈 약 8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도구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죠. 장남 재산은 독립생계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장남이 대표로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산 밑으로 태양광 발전용 패널이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정모 씨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정 후보자 장남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는요, 무언가 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정 씨가 5천만 원을 주고 이곳 땅을 매입한 건 지난 2023년 1월. 그 자리에 정 씨가 대표로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정 씨는 이곳을 포함해 경기 연천 등 최소 3곳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 부인이나 자녀가 함께 임원이 아닌 아들만 대표로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존재가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아들 정 씨의 재산은 독립생계자라는 이유로 지난 2020년을 마지막으로 정 후보자의 재산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곳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한 업체 관계자는 정 후보자 부인 민모 씨에게 시공업자를 연결해준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 측은 태양광 지원 법안 발의가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 초 배우자와 자녀가 설립한 회사의 자산을 매각양도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회사와 별개인 장남 소유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남의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이해충돌 여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책임저자로 참여한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교신저자로 발행한 논문입니다. 교신저자란 주도적으로 논문을 쓰는 일저자는 아니지만 논문 수정과 출판 과정을 책임지는 자리로 책임저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표절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분석해보니 표절 의심률이 74%로 나왔습니다. 특히 챗 GPT에서 생성했다고 의심되는 문장은 250개에 달하고 일부는 문장을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1저자와 함께 해당 논문에 대한 AI 생성 의심 문장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요.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검사 설정값에 따라 챗 GPT 표절률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현재 이 후보자는 떳떳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1저자도 한 언론에 기존 연구가 없는 주제라 기사를 많이 활용했고 그래서 의심률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는 직접 입장을 묻기 위해 이 후보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99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게 맞다며 후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철도기관사인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철도청 직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김민석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자료 제출 거절 못하게, 거짓말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후보자는 청문회 때 새로운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여기에 허위 진술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선서가 추가됩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때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았다며
제2의 김민석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위증을 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를 요구한다니까 이것처럼 황당한 경우는 제가 지금 의정생활 5년 해봤지만은 처음 겪습니다.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적 없습니다. 민주당은 얄팍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검찰을 떠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의 필수 기능마저 없애는 건 옳지 않다며 검찰청 폐지를 예고한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에 부작용을 거론하면서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대검찰청 밖으로 나오는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하루 만에 25년간 일한 검찰을 떠나는 겁니다. 심 총장은 앞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밀어붙였던 수사권 박탈 등 이른바 검찰 개혁의 부작용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되었습니다. 검찰의 공과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해체하는 구상에 반대한 겁니다. 심 총장은 어제 사직 입장문은 물론 오늘 퇴임사까지 여권이 명명한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를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 대신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라고 부르면서 개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여러분, 검수완박 단어 기억나시죠? 민주당에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분쇄하자고요. 검찰청 폐지가 담긴 검찰개혁안은 이르면 모레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검찰개혁 지금 당장! 수습 전에 검찰개혁! 민주당 내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주도한 토론회. 20명이 넘는 여당 의원과 함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찾아 10월 추석 전 검찰 폐지안 통과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었던 김필성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수사 관련된 직접 수사권 관련 내용들은 다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현 검찰의 수사 인력은 0으로 해야 한다. 축소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강경파들이 발의한 검찰 폐지 4법은 이르면 모레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 원내 지도부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9월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펴는 강경파와는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기보다는 개혁안에 담길 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 법안이 나왔습니다.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인데요. 자, 이른바 3% 룰은 포함이 됐고 집중 투표제는 빠졌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액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의로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3% 룰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입장을 좁힌 겁니다.
대주주의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이 더 영향력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더 강화시킨 것이죠. 다른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조항은 공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최소한의 견제를 이뤄냈다고 자평했지만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의식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누가 웃음이 터졌어요? 네,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엄숙하기만 할 것 같은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한마디에 웃음이 터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슨 말 했길래요? 네, 먼저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상임위원 5명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나 혼자 있으니 대통령 몫의 한 자리라도 채워달라는 거죠. 저건 심각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왜 웃음이 터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1대1 의견 대립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다시 되물은 거죠. 전 정권 위원장과 현 정권 방통위원 둘이 합의 볼 수 있겠냐고요. 이 위원장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름다운 합의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 웃음이 터진 걸로 전해집니다. 아름다운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웃은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죠. 여권은 계속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 위원장 국무회의 때마다 이 대통령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있죠. 여당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 이진숙 위원장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끝까지 임기를 지키고 싶다면 적어도 송미령 농림부 장관처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양국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지만 민주당이 정말 송 장관과 같은 생존을 바라는 걸까요? 깔끔하게 검찰총장 그만두듯이 그만두는 게 맞지. 본인 임기가 언제까지라고 하면서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계속 새 정부 발목 잡겠다. 정말 남을지 물러날지 아니면 아름다운 합의라는 동화 같은 엔딩을 이끌어낼지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권영세 의원. 근데 오른쪽 두 사람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네, 대선 후보 단일화 무산 뒤에 이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권영세 의원. 오늘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뒤를 이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에게 실망을 표했는데요.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 도파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세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개혁을 하자 이런 당원들이 바로 따라오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비대위원회 있었죠. 다 알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빵점 평가에 좀 섭섭했나 보네요. 네, 권 의원이 실망한 사람 또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친윤계의 대선 패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견제 역할을 못했던 부분들은 윤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더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지요.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그랬던 것 같은데 차벽의 쿠데타라고 우리 당에 어쩐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구나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안무안궁인데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는 권영세 의원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것 같다. 서로를 향해 실망스럽다, 조급하다 삿대질하는 국민의힘. 안철수 위원장은 메스 들고 살려내겠다지만 함께 수술대에 올라가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연예 기획사들이 차세대 K-팝 스타를 찾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K-팝 원석 발굴에 나선 건데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여성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히트곡에 맞춰 춤을 추는 참가자들.
안무는 물론 인원 구성과 의상까지 에스파를 그대로 재현한 듯합니다. 남성 듀오는 고난이도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7인조 여성 참가자들은 걸그룹 21의 노래에 맞춰 창작 안무도 선보입니다. K-팝을 상징하는 칼 군무가 나올 때마다 현장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K-팝 오디션 현장입니다. 본선에 오른 10개 팀의 무대가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K-팝의 열기로 또 경영자는 현재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And I really like the music and the energy is great and it's just a lot of fun, yeah. 참가자들은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세계적인 K-팝 스타를 꿈꾸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My dream is to one day debut, and I think if I keep working hard and I keep, taking opportunities and performing in festivals like these, it's really it's very opening. 특히 하이브 산하 레이블 등 K-팝의 현지화를 노리는 국내 유명 연예 기획사 10여 곳 관계자들이 오디션 심사를 맡았습니다. 표현되는 끼라든지 뭔가 그 발산 방식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새로운 좀 바이브를 많이 느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K-팝 스타 오디션이 열릴 만큼 K-팝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찾아오는 날씨 당분간 지속됩니다.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야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전국으로 확대 강화됐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체감 33도, 폭염경보 지역은 체감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밤사이 기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서울은 25도, 체감온도는 27도고요. 강릉은 28도, 체감 30도로 초열대야에 버금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와 울산은 36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무덥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양산이나 모자로 자외선 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적인 비 예보는 없고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